저는 원래 강연을 하던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연이 닿아서 대전 시장님을 선출할 때 제가 중간에서 토론회 사회자를 맡았던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있는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생각하라라는 주제인데 그 주제를 왜 정해야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함께 기프티콘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하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는 방향이 있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이 있죠.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방법론에 굉장히 치중을 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느냐, 노력을 했느냐, 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근시안적인 것들에 꽤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만 드문드문씩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 삶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하는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들은 답이 없어서 금세 소주나 맥주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영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읽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대다수가 비슷한 생각만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야지라고 배워왔고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겠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야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한 군데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인서울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 되면 충남대의 위대함을 깨닫고는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열심히 진학을 해도 혹은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대학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술과 이성으로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크게 벗어나는 것 없이 남들 사는 것처럼 또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기에는 그걸 생각이라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좀 더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하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원래 막 나와야 되는데요. 영상이다 보니까 박수가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짝짝짝을 한번 써볼까요? 짝짝짝.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하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저도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은 많은데 카메라 앞에 서보는 건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키보드로 함께 저를 응원해 주셔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할 것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 동상일 겁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다솜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맞출 수 있었잖아요. 동상을 딱 보자마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한다고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생각이 그렇게 되던데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은 한다, 든다, 된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 사람의 삶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이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냐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까지를 전부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생각한 대로 마음 먹고 마음 먹은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말과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으로 몸에 배이며 이 습관이 사람, 줄여서 삶을 만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약간 시니컬해지자면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까지 하면 인문학이라고 불립니다. 인문학. 무슨 얘기냐? 변화하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희망적인, 감동적인 강연이 되겠죠. 그러나 답은 주지 않아요. 정답도 대안도 주지 않죠. 김연아의 영상이 나오고 박태환 씨의 영상이 나오고 뭐 펜싱 하셨던 분들 영상이 나오면서 변화하자. 할 수 있어. 흔들리는 것은 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실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은 조금의 힌트까지는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마음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표현 참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신기해요. 왜 마음을 먹는다고 할까? 우리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 아침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침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점심 먹으면서는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저녁 먹으면서는 야식 뭐 먹지? 생각을 하고 잠들면서 내일 아침 뭐 먹지? 하다가 깨는 게 우린데 혹시 마음도 먹는 거 좋아하세요? 뭐 상큼한 맛? 따뜻한 맛? 뭐 뜨거운 맛? 매운 맛? 뭐 그런 마음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마음을 먹는다고 할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골라서 뷔페 같은 데서 먹을 수도 있나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봤으면 해요.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바깥에 외부에 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될 때 먹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 전날 밤에 라면을 먹으면 그 라면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면이 내가 되죠. 엉덩이라거나 옆구리라거나 배라거나 눈두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먹는다고 하는 건 외부에 있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 내가 될 때 먹는다고 해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어느 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죠? 너 왜 이렇게 먹었어? 먹었어. 땡땡 먹었어. 이렇게 하나요?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렇게? 그렇죠. 못돼 먹었어 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머니가 좀 더 뭐랄까 강렬하시다면 한 글자가 붙어요. 못돼 먹었어 이렇게 하시겠죠. 저는 이쪽이었는데 저희 집은 못돼 먹었어라고 엘레강스하게 표현하시기보다는 못돼 처먹었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런데 못돼 먹었다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못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돼졌다는 거죠. 내가 못된 사람이 아니라 못된 마음을 먹어서 못돼 먹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실제로 이 못된 마음을 뱉으라고 하죠. 마음 좀 고쳐 먹어라. 마음 좀 고쳐 먹어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 하냐? 곱게 좀 마음 먹어. 마음 좀 착하게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쭉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 못된 마음이 들어와서 못돼졌으니 이 못된 마음을 뱉어버리고 좋고 선한 고운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은 마음에 드시나요? 이 마음에 든다는 표현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들어온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안에 있겠습니까? 이 밖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들을 때는 마음가짐을 올바로 해야겠죠? 마음을 가진다, 마음가짐. 그럼 가지기 전에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게 밖에 있어서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한번 채팅으로 써볼까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얼굴 좋아요. 머리 저요 뭐 안면이나 쌍판 안 나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좋아요. 얼굴. 근데 면상 누구죠? 면상 자 얼굴. 근데 앞에 한 세 글자 정도 붙여볼까요? 무슨 얼굴이라고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무슨 얼굴? 무슨 얼굴? 무슨 얼굴? 제 바라는 정답이 하나 있는데 무슨 얼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지금 채팅창이 정말 정말 이게 예상치도 못했던 잘생긴 얼굴이라 동그란 얼굴이요? 네, 좋습니다. 잘생긴으로 도배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차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떤 사리사욕을 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잘생긴 좋아요. 같이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왜 얼굴이라고 농담인 거 아시죠? 설마 제가 설마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리르. 자, 여튼 왜 얼굴이라고 하냐면